옛날부터 집안을 돌볼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씨 부부 역시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지만 정씨 부부는 지방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정씨 부부가 가장 어렵고 가진 것이 없을 때 문전박대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정씨는 아들의 아파트 앞에서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가끔씩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정씨는 태어난 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엔 20대 중반이 되면 모두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정씨는 남편과 바로 결혼을 했죠. 결혼 후에도 정씨는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아왔죠. 정씨 부부에겐 아들 1명과 딸 1가 있었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정씨 부부는 두 아이 모두 사랑했지만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컸죠. 정씨는 아들이 커서 가업을 이어주길 바랐고 집안의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많이 사랑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이 더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책임져 줄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죠. 딸은 가끔 오빠와 자신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정씨는 웃으며 딸의 서운함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다독여줬습니다. 나는 엄마가 오빠랑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해. 오빠한테는 뭐든 다 해주면서 나는 늘 뒷전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너도 내 소중한 딸인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오빠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면서 마중도 나가는데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빠가 뭐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면서 나는 늘 참으라고 하잖아. 너는 집에서 공부하니까 위험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너는 워낙 잘하는 애니까 엄마가 걱정을 안 했는데 그게 서운했으면 미안해. 엄마가 나도 똑같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정씨는 딸을 이해하면서도 가족을 이끄는 건 아들이라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냈고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간식을 먹으며 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는 것이 정씨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정씨의 딸은 같이 장을 보러 가고 쇼핑도 같이 하는 다정한 딸이었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었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모두 떨어져 결국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반면에 딸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교를 갔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아들은 은근히 딸에게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방학 때 집에 오면 아들은 동생에게 괜히 심술을 부리곤 했죠. 너 이제 서울 물 좀 먹었다고 총구석인 집이 이젠 우습지? 뭐래 그냥 바빠서 자주 못 온 거지. 나는 집에 오랜만에 와서 쉬니까 좋은데. 너 말야 거기서 혼자 잘 지내? 혼자 살다가 위험한 일 생기는 거 아닐까 몰라? 오빠는 맨날 그 소리야? 그리고 서울이 무슨 정글인 줄 알아? 야, 네가 세상 무서운 거 몰라서 그래? 뉴스 안 보냐? 여자 혼자 살다가 무슨 일 날지 어떻게 아냐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 생활한다니까? 그리고 나 조심히 다니고 있어.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냥 집 근처 학교 가서 통학하지. 뭐가 그리 좋다고 서울 가서 살겠다고 난리야? 오빠야말로 그냥 집에서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았고 서울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 아냐?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뭐가 부럽다고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 걱정은 그만둬. 아무튼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위험한 곳은 가지 말고 조심히 다녀. 아들과 딸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정씨 부부는 동생을 시기하는 아들이 안 돼 보였습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억지 부리는 아들 때문에 딸이 상처받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딸은 정씨에게 오빠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했고 정씨는 속상해하는 딸의 등을 토닥여줬죠. 알아. 아무래도 오빠도 서울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속상한 것 같아. 나도 그런 거 같아. 내가 오빠한테도 한마디 할 테니까 앞으로는 서울에 올라간 티를 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 티도 내지 않았어. 너무 억울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 속상해하지 말고 서로 조심하자는 뜻이었지. 응. 무슨 이야긴지 이해했어. 딸은 많이 속상해하면서도 알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착한 성정 덕분에 남매 간의 갈등은 잘 해결되는 듯 보여 정씨는 안도했죠.
정 씨는 딸이 먼저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이 결실을 맺어 서울의 공기업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죠. 이제 딸은 계속 서울에 살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터였습니다. 정 씨 부부는 비록 몸은 멀어지지만 딸이 탄탄한 직장을 얻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정 씨는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리 잡아야 할 시기라 생각했죠. 정 씨는 딸이 어릴 적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어디서든 잘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졸업을 늦게 한 아들은 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리 잡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여러 기업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이 애써 담담한 척하는 모습을 보고 아는 척하기 더욱 어려웠죠. 정 씨 부부는 차라리 아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켜볼까 고민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작은 곳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스스로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 했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은 없니? 내가 원하면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저는 더 큰 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면 편할 수 있겠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요. 너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큰 물에서 일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나는 언제나 아들을 믿으니까 힘들면 꼭 말해주렴. 결국 아들은 서울이 아닌 집 근처 중견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새로운 직장에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정 씨는 한시름 놓았죠. 정 씨는 아들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소식을 먼저 전해준 건 아들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됐죠. 평소 투정이 많은 아들이 5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과연 잘 맞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집으로 며느리가 인사를 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는 길이 어렵진 않았어요? 네, 덕분에 잘 찾아왔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어떤 걸 좋아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게 됐으니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아직은 많이 어색하죠? 네, 하지만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도 가족이 될 텐데 잘 지내야죠. 아들이 겉으로 보기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따뜻한 애예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때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 씨 부부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덥석 밥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맛있는 갈비찜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집어먹기 시작했죠. 정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밥상머리에서 깨작거리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여겼죠. 아들한테 사정을 들어보니 며느리네 가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 씨는 며느리가 결혼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며느리네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 아들도 며느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하더라. 결혼이 돈이 없으면 쉬운 일은 아니지.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줍시다. 얼마나 도와줄 생각이야? 2천만 원 정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말이야. 우리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하니까.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 애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도와주도록 합시다. 정 씨 부부는 며느리에게 결혼 준비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돈을 받았고 정 씨는 흐뭇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은근슬쩍 예단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가 싶었지만 며느리는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결국 정 씨 부부는 1,000만 원을 며느리에게 더 건넸습니다. 정 씨는 애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크게 개의치 않기로 했죠. 결혼하기 전에 정 씨 부부는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라 생각하며 신혼집으로는 꽤 크다고 할 수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구해줬죠. 하지만 사돈이 집을 보러 왔을 때 평수가 생각보다 작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 씨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며느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전부 정 씨 부부가 부담했고 집까지 마련해 줬는데 40평 아파트가 작다며 집 크기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죠.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 괜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역시 정 씨 부부가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사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 씨 부부가 사준 집이 작다며 맞장구를 쳤죠. 이게 아이들 신혼집이에요? 평수가 생각보다 작네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좀 더 넓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이 4개가 있어 아이가 태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40평이면 작은 편은 아니죠. 최소 50평 이상은 돼야 넉넉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애라도 낳으면 좁을 텐데. 아이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집이 좀 작다고 생각했어요. 맞지? 요즘 세대는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한다는데 공간이 넉넉해야 살기 좋지? 이왕 해주신 거 좀 더 큰 집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이미 계약했으니 어쩔 수 없죠. 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죠. 정 씨는 나중에 이때 느꼈던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몇 년 후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이 모은 돈으로 결혼을 준비했죠. 정 씨는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딸은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 자신이 번 돈으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모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내내 걸렸습니다. 결국 정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5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돈을 주면서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어도 비상금을 가지고 있어서 안 좋을 거 없다며 이 돈을 비상금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며 그때 이 돈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놀라면서도 이내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정 씨는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비상금이 필요했던 건 딸이 아니라 정 씨 부부였다는 걸 정 씨는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 결혼 준비는 제가 모은 돈으로 할 거예요. 따로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남편 될 사람도 우리가 모은 돈 합쳐서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결혼하자고 이야기 다 했어요.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싶어요. 여태까지 키워주고 대학교 공부까지 다 지원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해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던 이유 중에 경제적 자립이 잘 된 사람이라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좀 그렇다. 오빠는 집을 해줬는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 내가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저한테도 계획이 다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건 받아둬라.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냥 비상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어. 엄마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다. 네가 필요할 때 써. 꼭 결혼 준비에 쓰지 않아도 돼.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 엄마가 돈을 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면 받을게요. 이 돈 쓰지 않고 잘 가지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나한테 꼭 말해야 해요. 아들과 딸 모두 아이 한 명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아들은 집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하지만 무언가 필요할 때는 뻔질나게 연락을 하며 정 씨 부부를 찾았습니다. 정 씨 부부는 아들의 연락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차 말인데요. 제 차가 아이랑 같이 타기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 모델이 나왔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으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꼭 바꿔야겠니? 아니에요. 차가 너무 오래됐어요. 고장도 자주 나고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바꿔야 해요. 어쩔 수 없지. 아이 때문이라고 하니 이번에 새 차 알아보자꾸나. 아이가 좀 크자 손주는 여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이 학원비까지 전부 내달라고 했죠. 하도 살기 어렵다고 해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카드까지 하나 주어 생활비로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이 학원비 말인데요. 아이가 클수록 점점 많이 드네요. 학원비가 얼마나 되는데? 요즘 애들은 영어랑 태권도 수영까지 시켜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도저히 제 월급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구나. 손주 교육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내줄게.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 카드값이 많이 나왔더구나. 우리도 무리해서 주는 거니 아껴 쓰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애들도 크니까 아무리 아껴도 힘들어요. 부모님 지원 없이는 아이 키우기가 어렵네요. 정 씨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줬지만 아들은 정 씨 부부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했죠. 딸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딸은 아들을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고 바쁜 와중에도 자주 연락을 주었습니다. 가끔씩 만나면 손주와 좋은 시간을 보냈죠. 정 씨 부부는 확실히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해 마음 한편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아들에게 조금 더 해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위가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딸은 1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손주를 데리고 둘이서 살게 됐죠. 정 씨는 상처받은 딸을 위로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딸이 걱정돼서 내려와 같이 살겠냐고 물었죠. 딸아, 마음고생 많았지? 네가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살아나가야죠. 그래, 잘 버텼다. 이참에 집으로 내려와 같이 사는 건 어떠니? 근처에 살면 내가 자주 갈 수 있고 너도 의지할 데가 있으니 좋잖아. 고마워요, 엄마.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직장도 그렇고 아이 학교도 있고 해서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힘들 땐 언제든 내려와. 알겠어요. 말이라도 감사해요. 나 아들이랑 열심히 살 거야. 딸의 이혼 소식을 들은 아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동생을 타박했죠. 아들의 말에 딸은 지지 않았고 정 씨도 아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 딸에게 그러지 말라고 나무랬습니다. 결국 이혼했구나. 서울 가서 잘난 척하며 살더니 꼴 좋다. 여자가 이혼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아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동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서 그래.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혼이 무슨 흉이라고. 도대체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남자가 이혼하는 건 괜찮지만 여자가 이혼하는 건 말이 다르지. 애까지 데리고 나오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자랑 여자가 다르다고 해? 이혼은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내 잘못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해? 그만해라. 아들아 고생한 동생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아버지도 참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더니만 신세 망쳤구만. 됐어. 내가 오빠한테 이런 말 들을 이유는 없어. 오빠 같은 사람이 가족이라니 정말 실망이야. 이제 다시는 오빠 안 볼 거야. 애들아, 싸우지 마라.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아껴야지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딸아, 네 오빠가 속상해서 그러는 거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아빠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저런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탓 아니에요? 남자는 이혼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들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니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닌지 후회가 되는구나. 난 이제 오빠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제 오빠랑 연락 안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딸이 손절 선언을 하자 정 씨 부부는 속상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딸의 손절 선언 후 3년 정도 지나자 정 씨 부부가 하는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 씨 부부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던 회사였죠.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부장이 회사의 메인 거래처를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메인 거래처에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 씨 부부는 놀랐는데 그 부장이 새로운 사장과 작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정 씨의 남편은 거래처를 되찾기 위해 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 사정을 설명했지만 새 사장은 이미 부장과 손을 잡은 후였습니다. 정 씨 부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망한 특허 기술을 소개받았고 큰 기대를 품고 비싼 돈을 들여 특허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설명과 전혀 다른 것이었고 기대했던 성능과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는 가짜였죠. 특허만 믿고 공장까지 바꿔가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모든 것이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업은 결국 부도로 이어졌습니다. 정씨 부부는 오랫동안 함께한 직원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퇴직금을 마련했고 결국 살던 아파트까지 정리해야만 했죠. 공장 역시 정리하려 했지만 헐값의 경매로 넘기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을 받아 급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의 대출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정씨 부부는 집을 정리하고 큰 캐리어에 개인 짐을 넣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적당한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 의탁하려고 했죠. 문을 두드리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사업을 정리하면서 집까지 정리했잖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너희 집에 신세를 질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대답이 없으면 거절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이 아파트 저희 세 식구 살기도 좁아터졌어요. 우리가 오래 있진 않을게. 우리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돈 없는 부모는 필요 없어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돈 쓰면서 살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순간 집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치 없는 노인네들 같으니라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씨 부부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일단 모텔이라도 잡자. 거기서 생각해보자고. 정씨 부부는 울며 모텔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정씨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죠. 딸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집 정리는 잘했어요? 많이 속상했겠다. 딸아, 우리 갈 곳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어디 있는데요? 오빠는 바로 옆에 살면서 가만히 있어요? 너네 오빠가 우리를 문전박대했어. 말도 안 돼. 그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빠랑 근처 모텔에 있어. 당장 아빠랑 서울로 올라와요.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살아요. 정씨 부부는 바로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딸은 부모님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어요? 너네 오빠가 우리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한 짓을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야.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런 놈한테 기대하지 마. 그날부터 정씨 부부는 딸과 고등학생 손주가 있는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는 정씨 부부에게 잘해주었고 안정이 찾아왔죠. 모든 것이 안정되자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전부 잃고 노년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죠. 딸은 정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계속 나랑 같이 살면 돼. 내가 돈 벌잖아. 나 오래 일해서 연봉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딸의 따뜻한 말에 정씨 부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고 가족이 어려워지자 가족을 지탱해주는 건 아들이 아닌 딸이란 걸 깨달았죠.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시작해 돈을 벌었고 정 씨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신이어 일자리를 구했죠.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딸과의 생활은 꽤 안정적이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메인 거래처의 옛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맡기고 은퇴 후 해외를 여행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했죠.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아들이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정 씨 부부에게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공장이 팔리지 않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운영하던 기계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딸이 통장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돈 엄마가 나 결혼할 때 비상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에요. 내가 재테크에 소질이 있는지 5천만 원이 1억 2천만 원이 됐어. 지금이 이 비상금을 사용할 때인 것 같아. 정말 딸이 재테크를 잘했는지 아니면 딸이 자기 돈을 보태줬는지 정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상황에서 그 돈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자금이 될 것이란 걸 알았죠. 이 돈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 돈을 받겠어. 이 돈 줄 때 엄마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 이 돈으로 집도 얻고 공장 운영비에 보태서 쓰세요. 고맙다. 고마워. 공장 잘 돌아가서 안정되면 꼭 이 돈부터 줄게. 엄마, 이 돈 엄마 돈이야. 나한테 다시 줄 필요 없어요. 아니, 꼭 성공해서 줄 거야. 정씨 부부는 염치 없지만 그 돈을 받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 씨는 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아직 직장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죠. 사장님 정말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래, 공장도 그대로 있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 저는 마침 일이 없던 차였습니다. 회사로 당장 가겠습니다. 연락을 받은 직원들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있던 사람들도 몇 달만 기다려달라며 일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죠. 사장님, 저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긴 한데,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하고 바로 합류하겠습니다. 그래주면 내가 고맙지. 기다릴 테니 천천히 정리하고 와요.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하나둘씩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공장은 다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니 작업도 순조로웠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자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 받겠다는 딸에게도 돈을 돌려주었죠. 빚을 청산하자 재산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 빚을 다 갚은 정씨 부부의 첫 번째 목표는 집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씨에게 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사업을 다시 시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안다. 무슨 일이냐? 사업 다시 시작해서 잘 되신다면서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줬다. 우리가 너에게 해줄 건 더 이상 없어. 그게 말이 돼?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들은 점점 화를 냈습니다. 아들은 정씨 부부가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기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텼죠.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것에 한계가 온 것이었고 다시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을 받자 정 씨는 캐리어 하나를 들고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절망과 모멸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라. 그게 말이 돼요? 저 아들이잖아요. 부모가 아들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너가 우리 보고 돈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는 더 이상 네 부모 아니다. 이만 끊는다. 아들은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날렸고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던 자식이 자신들을 박대하고 오히려 딸이 자신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었죠. 과거의 고리타분한 생각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잖아. 정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바람처럼 흩어지고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